방송만 나갔다 하면 화제가 되는 시간이죠. 뉴스를 쏟아내는 코너. 우리 정치 한 달 앞을 내다봅니다. 월간 아무개. 오늘은 여러분이 많이 기다리셨던 분. 월간 정두원 편입니다. 정두원 전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벌써 청취자들이 저 사장님 오셨냐고. 네, 사장님은 따로 있고요. 저는 셧더맨이라니까요. 네. 아니 올해 뭐 개인적으로 가장 기억에 나는 일도 결국은 저 셧더맨 되신 게 될까요? 개인적으로? 네, 개인적으로 올 한해. 셧더맨 결국 최근 일이기도 하지만은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 끝에 내린 투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네요. 지금도 불안해요. 망할까봐. 식당을 하나 여셨는데 뭐 이미 보도가 많이 돼서 많이들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글쎄 나는 그게 왜 보도가 되는지 그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요. 아니 그 얘기는 그러면은 나 정치 안 하고 이제 방송할 거예요, 할 거예요 이러고 다니셨지만 사람들이 다 정치를 다시 할 거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이제 그냥 그쪽은 안 하겠다라는 어떤 다짐처럼 보여가지고 화제가 된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정치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해요.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정치에서 제가 쓸 땅이 없거든요. 지금 당도 없고 뭐 계산이 안 나와요. 지금 정치에서. 아니 지금 바른미래당도 있고 한국당도 있고 보수 쪽 진영도 많고 뭐 중도도 있고. 그러니까 어디 가서 당선이 돼야지 그게 정치를 하는 거지. 지금 제가 자유한국당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돌아가서 뭐 당선이 되겠어요. 그런 계산이 의미에서.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정치를 못하는 거다. 그래서 식당 연 거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 뭐 개인적인 좀 경제 생활에 얽힌 얘기는 잠시 후에 시간 되시면 댓글쇼 하고 가시겠어요? 네, 좋습니다. 유튜브 댓글쇼에서 조금 더 이어가도록 하고 월간 정두원 2018년 올해가 마지막 월간입니다. 정리를 좀 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정두원 전 의원이 꼽는 올해의 인물 누굽니까? 네,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이죠. 문재인, 김정은, 트럼프 셋을 묶어서 세 인물을 묶어서 뽑는 분들도 계시던데. 뭐 결국 묶음이지만은 그 중에서도 이제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일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고요. 아까 개인적으로 기억 남는 일이냐고 물어봐서 이제 할 수 없이 그렇게 대답했는데. 도보다리 회담은 1년이 지난 이제 1년은 아니지만은 1년 중에 가장 기억 남는 장면이었죠. 다리 위에서의 새 소리 나고 도대체 저 정상 두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할까 우리 너무 궁금했던. 굉장히 강렬한 인상을 남겼어요. 그 장면. 그러면은 새해에는 이 사람을 주목해라 하는 인물도 있습니까? 제가 이제 계속 밀고 있는 인물 있잖아요. 유시민. 유시민 작가? 뭐 민다는 게 아니라 사실이 그러니까 그런 건데. 왜요? 유시민이 지금 여권에서는 가장 유력한 대권 주자죠. 아니 그분은 지금 정치 안 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심지어 그 대권 주자 여론조사 요새 가끔 하잖아요. 거기서도 빼달라 그랬대요. 내 이름은 아예 넣지도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거죠. 뭐 정치인들 말 믿습니까? 그리고 이제 대권 주자가 되는 순간 그 사람의 행보가 이제 순수해지지가 않고 저거 다 대권 행보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지적질이 나오고 비판이 나오고 이제 이러니까 일단 대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게 맞는 거죠. 그 여론조사에서 빼달라는 것도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여론조사 보도의 전략? 자기도 해봤을 거예요. 1위로 나와요. 본인이 안 해봤겠어요? 그러니까 뭐 굳이 뭐 여론조사 할 필요도 없는 거죠. 안 하는 게 더 1위를 유지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오히려. 유튜브도 지금 유시민 작가가 전 장관이 하겠다고 나섰어요. 이름도 뭐 알릴레오라고 정했는데 아직 방송에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구독자가 3,000명이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유시민이란 얘기를 해도 실검에 올라갈 정도로 유시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호감도가 높아요. 그래서 주목할 만한 인물. 근데 제가 생각할 때 너무 좀 빨리 나왔어요. 한 1년 정도 더 있다가 나와야 되는데 좀 신비주의에 있다가 천천히 등장하는 게 맞는데 좀 성급하게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그럼 그 나왔다는 시점을 노무현 재단 이사장하는 그 시점으로 보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나왔잖아요. 뭐 이제 공개적으로 활동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 나오자마자 또 뭐 실수하잖아요. 그러니까 유시민이라고 완벽한가요? 조금 일렀다. 조금이 아니라 많이 일렀다. 알겠습니다. 뭐 유튜브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지금 유튜브로 가면 화제를 뿌리고 있는 한 사람이 더 있죠. 홍준표 전 대표.
자꾸 여기서 얘기하면은 거기 구독자 수 더 늘어난다고. 자꾸 가짜 뉴스 많이 뿌리는데 늘어나면 안 된다 뭐 걱정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아니, 어떻게 보세요? 일단 현상은 현상이니까. 현상은 현상이죠. 근데 이제 그분은 뭔가 호감도에 근거해서 조회수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뭔가 호기심 때문에 올라가고 재밌어서 올라가고 그런 측면이 있긴 한데 어쨌든 현실은 현실이지만 저는 이제 아주 그냥 비약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분이 만약에 이제 그렇게 해서 정치를 재개한다면 저는 여권만 좋은 일이 될 거다. 왜냐하면 지금 여권의 지지율이 계속 내려가잖아요. 그럼 사실 총선도 어렵고 재집권도 어려워질 수 있는데 문제는 야권의 대권 주자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홍준표 같은 분이 대권 주자가 될 수도 있거든요. 또 그러면 여권이 정권 재창출을 하죠. 왜냐하면 홍은 되게 확장성이 없는 정치인이고 후보예요. 그냥 이 강경 보수 또 다르게 얘기하면 극우들만 이제 열심히 지지하고 있는데 이제 건전한 보수층이나 중도층이 절대 붙질 않죠. 그러니까 그런 후보가 있는 한 여권은 재집권이 너무나 쉬운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사람들이 이제 경계를 하는 거죠. 저 사람이 너무나 그러니까 당에서도 홍준표에 대해서는 그냥 굉장히 뭐 계륵 같은 존재로 생각을 하잖아요. 이 사람이 있는 한 우리는 재집권 힘들다는 걸 아마미 알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홍카콜라라는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가 뭐 11만 지금 이렇게 됐다는데 민주당 인사들도 가서 막 누르겠네요. 저도 한번 눌러보고 그러는 거죠.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나 뭐 이러고. 아니 지난 월간에서 그러셨어요.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이제 내년 2월인데 홍준표 대 오세훈이 될 거다. 그 생각은 여전히 변함없습니까? 아니면 변했습니까? 아니 이제 홍준표 반반일 것 같아요. 본인도 이제 전당대회 판이 열리면 대진표가 나오면 전 본인이 조사를 해보겠죠. 그래서 내가 대표를 먹을 수 있다 생각하면 나올 테고 하여간 그건 반반일 거라고 보는데 하여간 대표로 나가면 굉장히 유력하죠. 유력합니까? 왜냐하면 당원들 사이에서는 또 그만큼 또 지지를 받고 있는 후보가 드무니까요. 지금 오세훈 전 시장이요. 의원회관의 의원들 사무실을 매일 돌아다니면서 인사한다고 그 얘기 들으셨어요? 당연히 그렇게 하죠. 전대에 나갈 테니까. 근데 오세훈 전 시장이 원래 그런 스타일 아니라면서요. 다 이렇게 막 인사하고 다니고 이렇게 그런 스타일이 아니었는데 스타일이 변했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던데. 변해야죠. 뭘 하려면은 옛날같이 해갖고 되겠어요. 그렇습니까? 그럼 홍준표 전 대표의 유튜브 전략과 오세훈 전 시장의 의원들 하나하나 스킨십 전략 뭐가 더 통할 거라고 보세요? 근데 각자 이제 그 열심히 하는 건데 저는 지금 예측하기는 힘들다고 보고 대진표가 나오면 그때 얘기하겠습니다. 여전히 두 사람의 경쟁이 가장 주목된다. 그 대신에 나머지 사람들은 좀 존재감이 없어요. 그래요? 뭐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존재감들이 없죠. 알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월간 정두원 올 한 해를 되짚어보고 있는데 올 한 해 정리를 이제 하자면 또 국회 상황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어제 마지막 국회 본회의 못 열리나 했는데 조국 수석 운영위 출석을 받으면서 여당이 받으면서 김용균법 통과되고 막 이렇게 풀렸어요. 물론 유치원법은 뭐 좀 안 됐습니다만 이거 받는 거 어떻게 보셨어요? 좀 뜻밖 아니었습니까? 뭐 근데 잘했죠. 근데 이제 그 김용균법을 통과시켜야 됐다는 중압감도 있는 데다가 조국을 마냥 출석을 안 시키면은 그게 명분상 안 맞거든요. 아니 도대체 조국이 뭐길래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조국이 뭐길래 뭐 국회 안 나오고 저러고 있느냐. 뭐 여러 가지 시끄러운데. 옛날에 우병우도 나오라고 하지 않았었느냐. 아니 뭐 그리고 저 떳떳하면 당당하게 나와서 해명하면은 얼마나 더 좋은 기회냐.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명분상으로도 조국이 나오는 게 맞죠. 그래서 잘 타협을 한 것 같아요.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수석 나가라고 얘기를 했다면서요. 최종 결정을 내렸다면서요.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결국은 방법이 없어 나가서 털고 얘기하는 게 낫다라는 판단을 한. 아니 근데 뭐 나가서 얘기하는 게 뭐 대수로운 일이냐고요. 나는 그게 우스운 것 같아요. 조국이 뭔데 우리 진짜 아버지 나라도 아니고 말이죠. 우리 조국의 그 조국도 아닌데 조국 수석 얼마든지 나갈 수 있는 거. 근데 굉장히 이례적인 거 맞잖아요. 운영위에 청와대 수석 민정수석이 나가는 것.
옛날에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 때도 2번씩이나 나오고 그랬어요. 아, 그래 못 나갈 이유 없다. 그럼 그냥 나가는 걸 넘어서 사퇴해라라는 이 한국당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대통령한테 엄청난 노를 끼치고 있거든요. 지금 미꾸라지 한 마리가 청와대를 흐리고 있다 그랬는데 그 미꾸라지가 조국 수석 밑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김태우 수사관. 관리 감독 책임이 있죠. 대통령한테 엄청 노를 끼친 거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은 지금 자존심 때문에 이제 조국 수석 붙들고 있는 거죠. 대통령도 깝깝해요. 아니 근데 지금 제가 일부에서 주광덕 의원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그러면 제가 어제 이제 청와대 입장, 뭐 환경부 입장 다 취재를 했거든요. 근데 청와대 입장은 그거예요. 이 김태우라는 사람은 MB 때부터 일했던 청와대에서 일했던 수사관이다. 이 사람은 그때부터 자기가 알아서 하지 말아야 될 정보들까지 막 수집하던 그 버릇이 그냥 남아 있는 사람이라. 그 버릇이 남아 있는 사람을 1년 넘게 데리고 있었던 사람들은 또 뭐냔 말이에요. 아 그게 할 소리예요. 자기네들이 필요가 있었으니까 데리고 있었던 거죠. 저는 도대체 그게 해명이 되는지 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뭐 보고 올리면 자꾸 이런 거 하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 그럼 돌려보내든지. 더 빨리 돌려보냈어야 된다. 그리고 또 김태우 말이 맞는지 그 사람들이 맞는지 누가 말이 맞는지 생각해 보세요. 세간에 이렇게 얘기해요. 김태우가 미친 사람이 아니면은 자기가 감옥 갈 게 뻔한데 저렇게 권력에 대해서 저렇게 분노를 표출하겠느냐. 그러니까 둘 중에 하는 거예요. 김태우가 미쳤던가 김태우 말이 사실이던가 둘 중에 하는 거죠. 지금 그럼 이 청와대 감찰반 뭐 특감반 의혹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청와대 입장이라면. 이 MB 때 민간인 사찰 의혹이나 저 박근혜 때 정인의 문건 사건이나 그것처럼 해결하면은 또 MB나 박근혜 꼴 나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개인의 일탈이다 그러고 꼬리 잘라버리면 안 된다. 근데 그런 식으로 해결하고 있어요. 지금 대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권력들이 항상 저러더라고요. 저러다가 결국 나중에는 다 드러나죠. 그러니까 지금 빨리 이걸 개인을 자를 게 아니라 이걸 스스로 엄격하게 검증을 해서 처리할 사람 처리하고 자르고 그렇게 해서 정리하고 넘어가야지 적당히 넘어가가지고는 나중에 더 큰 코 다치게 되죠. 지금 청취자 정송훈님 외에 이제 많은 분들이 문자 주시는 걸 제가 보고 있는데 근데 이제 어떤 그런 행위들이 지난번에도 있었고 이번에도 있었다 치자. 하지만 위에서 지시를 해서 뭐 김기춘 실장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지시해서 이루어진 것과 그렇지 않고 그 사람이 알아서 했는데 그냥 방치만 했고 빨리 처리하지 못했던 것과는 차이가 있지 않느냐라는. 그건 청와대 얘기잖아요. 김태우는 지시 받았다고 하잖아요. 왜 김태우 말은 거짓말이고 청와대 말은 진짜로. 여태까지 권력이 거짓말을 더 많이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건 따져봐야 돼요. 따져봐야 돼요. 근데 만약 따져봤을 때도 김태우가 자기가 알아서 한 거고 위에서는 이제 그걸 보면서 하지 말아라만 하면서 시간을 끌었다. 이렇게 됐어도 책임져야 된다. 설령 그렇죠. 설령 그게 100번 양보해서 김태우 개인 일탈 행위라 하더라도 관리 감독 책임이 있고 그걸 또 즐긴 책임이 있는 거죠. 왜 그냥 뒀느냐도 책임이다. 당연히 책임 있죠. 그건 문제가 됐는데 조국은 당연히 책임지는 거예요. 조국 수석까지는 일단 책임져야 된다고 보시는 거. 어떤 상황이더라도. 저는 대통령에 누를 끼친 것만 해도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대통령이 얼마나 입장이 곤란하게 됐어요. 지지율도 지금 떨어지고 있고 상당히 난감한 상황. 지금이라도 그렇게 정리를 해야 된다는 지금 게. 세간에는 이런 얘기가 돌아다니잖아요. 어떤 거요? 청와대에는 적폐청산이라는 산이 있고 또 민간인 사찰이라는 불법 사찰이라는 절이 있고 또 내로남불이라는 불상이 있다. 이런 이 얘기가 지금 전국적으로 퍼지고 있어요. 그래요? 이게 민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정권은 과연 과거 정권들하고 뭐가 다르냐. 그렇게 적폐청산 외쳤던 이명박 박근혜 정부하고 뭐가 다르냐. 그러니까 노무현 2기가 아니라 박근혜 2기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그게 지금 민심의 흐름이라는 거를 파악해야 된다는 말씀. 아까 올해의 인물로 문재인 대통령 꼽으시고 내년 인물로 유시민 전 장관을 뽑으셨던 분인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 상황은 굉장히 위중해졌다고 보시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용두사미가 돼버렸어요. 1년이. 문재인 대통령 1년이. 진짜 78%에서 시작해서 지금 42%까지 내려왔는데 뭐 이제 이것도 여론조사 얘기하면 또 안 되나요? 해도 됩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추락을 했죠. 그런데 추락을 하게 된 이유가 있잖아요. 그럼 그 반성할 일이지 맨날 변명하면서 상대방이 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 좀 보겠습니다. 박영선님은 이제 동의하셨어요. 어찌됐든 조국 수석이 어찌됐든 간에 지금 책임져야 될 때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입 큰 개구리님은 근데 김태우 수사관은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에서 배운 대로 행한 사람인데 그 사람 말을 어떻게 믿습니까? 게다가 비위 사실도 많은 사람 아닙니까? 이런 질문. 그 사람 비위사실은 비위사실이고 그 사람을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런 사람을 데려다 쓰는 사람들은 뭐냔 말이에요. 쓸모가 있으니까 데려다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전 정권에서 있었던 사람들을 어떤 그 뭐랄까요. 뭘 합니까? 실무 연계선상에서 바로 연속선상에서 바로 쳐버릴 수 없고 좀 가는 건 있잖아요. 대부분 부처에서. 그러니까요. 그래서 쓸모가 있는 거죠. 일이 이제 전체를 바꿔놓으면 일이 네. 안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일 잘하는 사람을 하나 데려다 놓는 게 필요해서 데려다 놓은 거죠. 실컷 써먹고는 이제는 뭐 비리 있으니까 모든 게 다 거짓말이다. 이제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아우 지금 문자가 뭐 뜨겁게 들어오는데 정두원 전 의원이 또 민간인 사찰 얘기하면. 과거 MB 정권에서 사찰 당하셨던 분이잖아요. 네. 예, 그래서 지금 목소리가 더 커지시는 것 같은데 그때는 청와대였습니까? 사찰 당했던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청와대에서 그 박모 씨가 이제 누구 국정원 이모 씨를 시켜가지고 저를 미행하면서 사찰을 했었죠. 아 그때는 김태우 수사관은 없었어요? 뭐 김태우 수사관이 누군지는 모르죠. 그때는 제가. 모르고. 예. 예. 그 당시든 그러면은 민간인 사찰이라는 게 광범위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훨씬 양과 질에서 굉장히 훨씬 더 규모가 컸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때보다는 규모가 적지만은 예. 이 정부가 이제 선한 정부다, 정의로운 정부다, 자임하는 정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 더 엄격해진 거죠. 그 엄격한 기준을 본인한테 이제 자신들한테 돌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메랑이 된 거죠. 적폐청산한다면서 무리하게 마구잡이로 했잖아요. 그래서 자살까지 했잖아요. 그런 기준을 자기들한테 이제 잣대가 돌아오게 된 거죠.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동의하지 않는 분도 많으세요. 적폐청산을 강하게 했기 때문에 자살했고 그게 문제가 된다. 이렇게 안 보시는 분. 적폐청산은 반드시 해야 됐고 촛불 민심이 바로 그 적폐청산을 원했기 때문에 적폐청산 작업을 한 것이다. 오히려 지금도 부족하다라는 문자도 사실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아니 근데 판단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적폐청산에 있는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민간인 사찰, 블랙리스트, 또 낙하산 인사, 채용 비리, 뭐 공영방송 등 언론 장악 이런 게 다 적폐청산이죠. 그런데 이 정부에서도 그런 비슷한 일들이 다 일어나고 있고 회자가 되고 있어요.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내로남불이죠. 이 양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만 있더라도 그거는 크게 지탄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오늘 월간 정두원 마지막 시간인데 굉장히 오늘 많이 흥분하고 계시는 정두원 전 의원. 장운봉님. 정두원 전 의원 빵모자 쓰시니까 멋집니다. 아니 머리를 안 감고 와서 그래요. 지금 새벽에 나오느라고. 네, 제가 분위기 좀 가라앉혀 보려고 빵모자 얘기 잠깐 했어요. 지금 유시민 작가 얘기 아까 잠깐 했는데 관련해서 질문들이 꽤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내년의 인물로 유시민 작가를 계속 밀고 있는 정두원 전 의원. 그러면 대권 후보로까지만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진짜 이거 너무 이른 얘기인가? 당선 가능성도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들어오긴 하거든요. 1위라니까요. 대권 후보 1위면 당선 가능성이 제일 높다는 얘기죠. 될 거라고 보세요? 같은 얘기죠. 될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 정부 지지율이 30대로 내려갑니다. 저는 20대로도 내려갈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이제 재집권이 힘들어지잖아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 자유한국당에는 후보가 없어요. 마땅한 후보가. 앞으로 떠오를 다크호스도 안 보입니까? 뭐 갑자기 떠오릅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이죠. 그래서 저는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지고 이 정도도 실패했어도 재집권은 굉장히 유력하다고 봐요. 후보 문제 때문에. 후보가 저쪽이 워낙 없기 때문에 한국당 쪽이. 그래가지고 뭐 이제 그중에서 제일 유력한 사람이 되겠죠. 근데 이제 그다음에 똑같이 이 정부랑 똑같이 하면은 그다음부터는 이제 자유한국당이 다시 살아났고 반사 이익을 얻는 거지만 그래서 그다음 지방선거에서는 완전히 참패하면서 또 이제 10년 만에 정권 물려주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계속 반복되는 형태로 갈 것이다. 그러면은 결국 저쪽에 후보가 없고 이쪽에서 인기가 많은 유시민 작가가 가장 유력한 건 그런 거죠. 분명하다는 이런 판단이신 거군요. 알겠습니다. 월간 정두원 오늘 뜨겁게 얘기하면서 지금 시간이 많이 갔는데 정두원 전 의원 오늘 잠시 후에 뭐 댓글쇼를 함께 하겠지만 라디오로 청취하시는 분들은 오늘이 지금 마지막 시간이거든요. 새해 인사 한번 하시겠어요? 뭐 새삼스럽게. 빵모자를 쓰고 오셨는데. 새해는 더 편안한 나라가 됐으면 좋겠는데 왜 그러냐면 제가 장사가 잘 돼야 돼요. 경제 많이 어려워요. 해보니까 장사 며칠 안 되긴 하셨습니다. 장난 아니에요. 경기가? 지금 괜한 일 벌렸다 생각 들고.
괜한님. 잠이 잘 안 와요. 개업발 그래도 좀 있지 않아요? 개업발 그게 얼마나 가겠어요. 장사 잘 되셔야 될 텐데. 뭐 장사하는 분들 다 잘 되시고 사업하시는 분들 다 잘 되는 새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기업 잘 돌아가는 새해가 되길 바라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저는 여기서 일단 라디오는 인사드리고 유튜브에서 잠시 후에 뵐게요. 네. 고맙습니다. 월간 정두원이었습니다.